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그런 주제예요. 바로 서로 다른 길, 상충하는 요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먼저 이 말로 시작해 볼까요? 나무 붓다야,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뜻의 경건한 인사인데요.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꿰뚫는 옛 속담이죠.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. 간단하면서도 참 깊은 진리인 것 같아요. 그런데 과연 지금도 그럴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옛 속담이 현실과 부딪히는 거죠.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성취하라고 더 많은 짐을 지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마치 공을 여러 개 던져놓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. 그럼 이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죠. 먼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진 딜레마, 그 첫 번째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글쓴이가 강릉의 한 스님과 나눴던 대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. 참 의미심장하죠. 엄청난 홍수의 원인을 인간이 자연을 건드린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개발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아주 서늘한 경고처럼 들립니다. 바로 여기에 스님의 이야기와 글쓴이의 주장이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.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. 한쪽은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존중하자는 거고, 다른 한쪽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 균형을 깨트려서라도 이용하자는 겁니다. 여기 보이는 70%라는 숫자,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. 2010년 말 당시에 논란이 많았던 4대 강보 공사의 완공률인데요. 앞서 말한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치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 대목에서 글쓴이가 이 복잡한 문제를 정말 강력한 비유 하나로 정리합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강을 막아서 물을 가두면 거기서 돈도 벌고 동시에 건강한 환경도 지킬 수 있을까요? 고인물에서 이 둘을 다 얻을 수는 없다는 거죠. 결국 하나를 얻으려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? 자, 그럼 이제 좀 더 우리 가까이로 와서요. 거대한 사회적 갈등에서 한 걸음 물러나 아주 깊은 개인적인 고투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. 바로 학자와 노동자, 이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줄다리기 이야기입니다. 이 겸업이라는 단어가 글쓴이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. 이게 그냥 직업이 두 개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. 자신의 소명,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지키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. 때로는 한 몸에 두 개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. 이 통계 한번 보시겠어요? 좀 놀랍지 않나요?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절반이 안정적인 전임 연구직에 있지 못하다는 현실. 이건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인재들이 자신의 열정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렇게 열정과 직업, 두 개의 길을 걸으려는 사람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참 고단합니다. 늘 시간에 쫓기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죠. 제도권에 힘없이 내 연구를 알아줄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요. 결국 깊이 있는 탐구 대신 그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는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문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제 해결책을 향해서 나아가 봐야겠죠?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글쓴이는 어떤 빛을 발견했을까요? 함께 그 길을 찾아가 봅시다. 글쓴이는 이 아름다운 대비를 통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을 보여줍니다. 이익의 길과 공익의 길. 사적인 이익을 쫓는 길은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공익을 위한 길은 좀 지루하고 힘들지라도 은은한 향기를 남긴다는 거죠.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? 그래서 글쓴이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.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공익을 위해 글을 쓰겠다는 선택. 이건 당장의 보상보다는 더 오래 지속될 가치와 의미를 택한 아주 용기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마지막 성찰은 정말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. 늙어가는 세월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부끄럽다는 말.
결국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.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잠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. 나의 길에서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?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과 가치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 언덕으로 건너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말, 빠라미타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. 고통의 강을 건너 깨달음의 기슭에 이른다는 뜻이죠. 그 깊은 의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시 머물기를 바라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.